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하다입니다. 3년간 벌어졌던 6.25 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상황을 남북한은 각각 어떻게 복구하여 나갔을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상자도 엄청나서 인적 자원의 피해가 막심했으며 폭격 등으로 인해 남북한 모두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공업시설 또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1953년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하였습니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황폐화된 농지를 복구하고 무너진 건물과 공장을 재건하는 등 생산 활동에 복귀하였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경제를 안정시켜야 하였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귀속재산의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하였고 이는 민간산업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는 것을 촉진했습니다. 미국은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재건하여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하나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물자 원조에 나서게 됩니다. 이른바 미 공법 480호, 퍼블릭 로우 480호에 따라 미국에 남는 잉여 농산물을 대한민국에 대량으로 무상 원조하게 되었으며 식량, 의복, 의약품 등의 생필품과 면직물, 설탕, 밀가루 같은 사람들이 쓰는 소비재 산업의 원료들이 원조 물자로 대한민국에 도입됩니다. 다만 이것은 완전 공짜까지는 아니었고 미국에 이 값을 지불하는 대신 그 가치에 상당하는 돈을 이른바 대충 자금이라고 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동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 한국 방어를 위한 무기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밀가루 등이 한국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원조받은 대표적인 세 가지 물자, 면직물, 설탕, 밀가루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도 이때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하얀색이라서 이들을 가공하는 산업을 일명 세 가지 하얀색, 삼백산업이라 합니다. 이로써 미국이 원조해준 물자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원조 경제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물자를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특정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며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이익을 위해 밀접한 관련을 맺는 정경유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규모 농산물 무상 원조는 전쟁 직후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의 폐해를 가져옵니다. 한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미국에서 무상으로 온 농산물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시장 내에 풀린 농산물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농촌의 수입을 감소시키면서 농촌의 빚, 농촌 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고 이러한 농촌 경제의 몰락으로 인해 가난으로 굶주리는 농가도 늘게 됩니다. 한편 1957년 이후 미국 내 경제가 다소 악화되면서 미국의 원조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상 원조가 줄어들고 대신 대가를 받는 유상차관 형식의 원조 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조 감소로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자립적 경제 건설을 위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1950년대 말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쟁과 그 복구 과정이라는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광복 이후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들과 6.25 전쟁을 전후해 월남, 즉 남쪽으로 내려와 새롭게 터를 잡는 사람들은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들은 마땅한 일자리와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를 해 살아가고 있었고, 산 비탈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도시 빈민층을 형성합니다. 거기에 더해 몰락한 농촌 가구들도 도시로 이주하며 사진과 같이 판잣집들이 대거 모인 판잣촌이 형성됩니다. 이 지도는 당시 서울 내의 판잣촌 지도로 이렇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한국의 도시화가 점점 진행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기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올라오면서 기존의 거대한 가족 공동체는 점차 부모와 자녀로만 이루어진 소가족 그리고 개인 중심으로 가족의 형태가 점점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전쟁으로 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자 어머니들은 홀로 자식을 기르기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억척스런 어머니상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책임이 증대되며 가부장제가 약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이 시기, 우리 집과 우리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길로 모두가 교육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에 학교 수가 증가하고 취학률이 가파르게 높아지는 등 교육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에 문맹률은 빠르게 감소하면서 이른바 한글 세대라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증가하였고, 이들은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에 참화해서 이렇게 복구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후 복구도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또한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매한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공군력에 의해서 수많은 폭격을 겪고 산업시설에서의 피해는 북한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주로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아 전후 복구 작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원조 물자를 북한은 주로 중공업 발전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려 노력합니다. 북한은 1954년부터 3개년 계획을 통해 국가 주도의 경제 재건 정책을 펼쳐나갔고, 그 결과 1956년쯤에는 전쟁 이전의 경제 수준 이상으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의 농민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합쳐서 집단 생산을 하는 협동 농장을 만들어갔고, 모든 토지는 농업협동조합이 소유하는 등 농업협동화가 본격화되었던 것이 이 시기입니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자본주의적인 개인 상공업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이때 확립되어 갑니다. 북한은 1957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동원해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1956년부터 소극적이지 말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경제를 상승시키자는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노동하고자 하는 의지,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단순히 개개인의 노력, 희생에 의존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이러한 운동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